짙은 안개가 한국 남부의 작은 강화 마을을 어스름 무렵에 덮쳤다. 중첩된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이곳은 빛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는 곳이었다. 해가 점점 지면서 공기는 차가워졌고 새들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고립된 마을에서는 숲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퍼졌다. 한때 사람들은 이 산속 숲이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한 소리들, 희미한 그림자들, 혹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불가사의한 등골, 오싹한 냉기가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현상들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숲의 영혼들을 건드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조한, 마을의 나이든 여성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용감하고 대담하며 나무를 하러 가는 모든 여정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숲에 들어갔을 때 해가 지고 높은 나무들 사이로 빛이 점점 사라지며 이상한 침묵이 모든 곳을 감쌌다. 그녀는 어둠 속의 모든 시선이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조안의 무리가 얕은 시냇가를 지나가던 중 그들은 얼굴을 물에 대고 누워있는 한 몸을 발견했다. 모든 이가 경악했다. 해는 완전히 졌고 강렬한 밤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갈대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다. 조환은 막 그 몸에 다가가려 했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느낌이 그녀를 뒤로 물러서게 했다. 시신은 마을의 한 여성, 경자의 이름이었다. 경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린 소녀로 평소에는 자신의 어머니 외에는 거의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경자의 며칠 전 실종은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제 그녀의 시신은 기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이 분명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럽고 생기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마치 그룹 전체에 대한 섬뜩한 경고 같았다. 마을로 돌아와 사건은 즉시 장로와 마을의 원로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아무도 경자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죽은 영혼을 건드리지 마라. 이미 떠난 자의 슬픔은 다른 세계에 기록된다. 한 원로가 신비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조안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이가 오랫동안 마을을 감싸온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고 공포는 밤에 나누는 이야기마다 퍼져나갔다. 슬픈 울음소리, 차가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들. 이 모든 것은 한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숨겼던 이곳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각 가정에서는 매일 밤 마당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보호를 기원하고 어둠의 기운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자, 그 소녀는 정말로 차가운 땅 속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까? 아니면 깊은 숲의 어둠 속에 여전히 배회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강화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고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경자의 죽음 이후 강화 마을 주민들은 숲에서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두려워졌다. 일부 사냥꾼들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경자와 비슷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이 간 랜턴을 들고 있었는데 그 랜턴의 빛은 꺼지기 직전처럼 약했지만 그들이 그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랜턴 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 형상은 사라졌고 그것은 으스러운 경고 같았다. 조화는 경자의 시체를 발견한 후 자신의 꿈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고 느꼈다. 꿈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밤의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디선가 스치는 소리와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자의 창백한 얼굴이
안개 사이로 유령처럼 나타났다. 경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조화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고 가슴에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다. 마을 원로는 경자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위령제를 지냈다. 제사는 그녀의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에서 열렸다. 주민들은 촛불을 가져와 마른 가을가를 따라 꽂았고 엷은 노란 촛불 아래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분향과 공식적인 제사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는 여전히 감돌았다. 일부 사람들은 가을에서 거의 죽은 자의 목소리 같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아무도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땔감을 모으거나 약초를 채취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퍼졌다. 경자가 누군가의 영혼에 의해 복수당했다거나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려 성스러운 숲에 의해 처벌받았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일부는 그녀의 죽음이 더 큰 미스터리였으며 아무도 감히 밝히지 못할 그녀 가족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었다. 경자의 죽음 후 일주일, 이민준이라는 마을의 젊은 남성이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경자를 은밀히 존경했던 남자였다. 그녀에 대한 부드러운 기억들은 그녀가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숲속의 흔적을 직접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름등, 단검, 몇 개의 향을 가지고 갔고 살아있을 때 경자의 마지막 기억인 들판에서 햇살 아래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가 담긴 사진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달이 어두운 구름 뒤에 숨었을 때 민주는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결의로 조용히 숲으로 들어섰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발 아래 떨어지는 마른 나무잎은 마치 경고의 속삭임 같았다. 그의 심장은 경자가 발견된 시내를 건널 때 빠르게 뛰었다. 민준의 손에 든 기름등은 차가운 바람이 불자 스르륵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움직이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 짙은 어둠뿐이었다. 공포감에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결심은 그를 앞으로 밀어냈고 비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경자의 온화한 모습을, 이 음울한 마을에서 희미한 빛과도 같았던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 기억들이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민주는 이곳의 공기가 평소와는 다른 기묘하고 습한 냄새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렸다. 곤충들의 지저귐은 갑자기 멈추고 묘사하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치 바람소리 같지만 반복적이고 끔찍하게 길게 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오래된 나무 아래 멈춰 섰고 희미한 등불은 거친 땅바닥을 비추었다. 민준의 눈에 이상한 흔적이 들어왔다. 마치 끌려간 듯한 진흙 자국이 숲 더 깊은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건 이상해. 그는 공포를 억누르려 애하며 속삭였다. 망설임 없이 민준은 흔적을 따라갔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기이한 현상들이 점점 증가했다. 울창한 나무들의 가지들이 서로 엉켜남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속삭임을 동반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손에 있는 기름등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속삭임은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더욱 선명해졌다. 민준, 민준. 그는 재빨리 돌아보았지만 암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흘렀다. 그의 손에 있던 기름등이 갑자기 꺼져 먹물처럼 어두운 밤 한가운데 그를 남겼다. 민주는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겨우 켜려 했고 성냥갑을 떨어뜨릴 뻔했다. 희미한 불빛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숲속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그에게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붉게 물든 눈동자, 어두운 색 옷은 젖어 땅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경자. 민주는 목이 막혀 더듬거렸다. 그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주는 공포에 굳어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음을 느꼈다. 눈앞에 그 여자, 한때 그가 알고 있던 경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경자, 네가 맞아. 민주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외쳤다. 하지만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졌고 텅 빈 공간만 남겨졌다. 짙은 안개가 갑자기 덮쳐 민주는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등유 램프의 빛은 갈수록 희미해졌고 마치 어둠에 삼켜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발소리가 아닌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몸을 돌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헛되이 주변을 살폈다. 경자, 가지마. 제발. 뭐라도 말해줘.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안개 속에서 한 여자의 섬뜩하고 차가운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자신이 공포와 무력감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경자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깨달으며 미칠 듯이 뛰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지금 약해지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공포의 감정은 거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는 등유 램프를 꼭 쥐었고 희미한 빛은 이끼 낀 나무들을 비추었다. 민준이 어떤 형체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계속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짙은 안개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발에 스쳤다. 그는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작은 황동고리가 달린 투박한 천으로 만든 팔찌였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이 팔찌를 그는 즉시 알아챘다. 경자가 항상 몸에 지니던 것이었다. 경자는 늘 이 팔찌가 그녀의 호신부라고 말했었다. 경자, 정말 너야? 넌 내가 무엇을 찾기를 바라는 거야? 그가 속삭였지만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민주는 팔찌를 재킷 주머니에 넣고 경계의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깊은 숲속 진흙 발자국이 이어진 방향에서 희미하고 아련한 작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위험을 알면서도 민주는 자신의 호기심과 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불빛을 따라 걸어갔다. 좁은 길은 가시덤불로 점점 가려져 갔다. 그의 피부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준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것이 울창한 덩굴과 나무잎에 거의 완전히 가려진 작은 폐허가 된 집임을 알아챘다. 첨에 걸린 등불에서 나오는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낡고 반쯤 닫힌 나무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마치 멈춘 듯했다. 민준은 부패한 나무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의 일부는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고 이 집이 주는 어둡고 미스터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고 그는 강화 마을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민준의 떨리는 손이 문에 닿았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가 살짝 밀자무는 슬픈 울음소리 같은 끔찍한 소리를 냈다. 그의 손에 든 기름 램프에 희미한 빛이 어두운 내부의 작은 공간을 비추었다. 집안은 습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나무 벽에는 긴 균열이 있었고 바닥은 먼지와 마른 나무잎으로 덮여 있어 마치 수십 년간 버려진 듯했다. 하지만
음울한 공간 한켠에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거의 다 탄향로, 신을 상징하는 작은 나무 조각상들, 그리고 두꺼운 먼지에 가려진 희미한 사진 액자.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기름 램프 빛에 사진의 디테일이 드러났다. 그것은 젊은 여성의 사진으로 흐릿한 얼굴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다. 바로 경자였다. 그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분명 그녀였다. 하지만 왜 그녀의 사진이 이렇게 버려진 곳에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순간 민주는 촛불을 끄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성냥을 켜 다시 등불을 밝혔지만 불안한 감정이 모든 감각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그는 제단 뒤 벽에 날카로운 무언가로 휘갈겨진 낯선 문자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고대 문자였지만 압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민주는 그 문자들이 이 숲과 관련된 고대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썩어가는 나무 바닥을 가볍게 밟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민주는 몸을 꽉 쥐며 재빨리 돌아보았다. 창문 틈새로 안개가 스며들었고 그 안개 너머로 그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경자였지만 그가 알던 경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깨진 랜턴을 여전히 들고 있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입술에 검지를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공포와 혼란이 그를 그 자리에 가두었다. 경자가 입을 열었지만 말 대신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차가운 속삭임만이 들렸다. 여기서 떠나 너무 늦기 전에. 민주는 주변의 모든 것이 점점 허무로 침몰하는 것 같았다. 경자의 속삭임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함을 동반했다. 여기서 떠나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긴급한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뒤로 돌아 도망치는 대신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채 혼란스러운 표정이 어렸다. 왜?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경자,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 목이 메어 물었지만 그의 모든 소리는 주변의 무거운 공간에 삼켜지는 듯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이 그를 향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되는 듯한 감정 없는 시선이었다. 그녀의 팔은 천천히 올라가 벽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문자들이 있는 제단을 가리켰다. 마치 그가 그것들을 읽고 무언가를 이해하길 원하는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민주는 제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손에 든 기름 램프의 빛 아래 이상한 문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각 획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벽에 살짝 손을 댔을 때 즉시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러내려 그를 놀라게 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뒤편 나무 문을 쿵소리와 함께 닫아버렸다. 공간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고 희미한 기름 램프의 빛만이 남았다. 민준이 몸을 돌렸을 때 경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자, 넌 어디 있어?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오직 끔찍한 침묵뿐이었다.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엔 여러 목소리가 겹쳐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떠나. 그것을 깨우지 마. 모호한 말들이 민준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바로 그때 기름 램프의 빛이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밝아졌고 제단 아래 놓인 무언가를 비추었다. 낡은 책 한 권이었다. 누렇게 바랜 천으로 덮인 책 표지는
거의 찢어질 직전이었고 책 표지에는 벽의 문자와 비슷한 기괴한 상징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그 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고 곰팡이 냄새와 말라붙은 피 같은 묘사할 수 없는 냄새를 풍겼다. 책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기호와 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깊이 넘기다 보니 그는 한 스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깨진 등롱을 든 차에 시냇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고 마치 그가 보았던 경자의 모습과 똑같았다. 빛이 깜박이더니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알아차렸다. 자신이 절대 파헤쳐서는 안 될 비밀을 건드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민주는 침을 삼키며 자신이 우연히 깨운 것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의 손에 든 책 페이지들이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으킨 듯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작은 집 안의 공기가 여전히 완전히 고요했고 바람도 없었으며 그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원래 이해할 수 없었던 책의 문자들이 민준의 마음속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 문자들로부터 속삭임을 듣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엄습했다. 경자, 넌 여기서 무엇을 겪었니? 그는 혼란 속에서 중얼거렸다. 갑자기 책 한 페이지가 민준 눈앞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발해 그가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들었다. 빛이 가라앉자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려진 듯한 새로운 이미지가 종이 위에 나타났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까만 숲 한가운데 서 있는 민준 자신의 모습이었고 주변에는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다. 이게 뭐지? 경고일까? 아니면 저주인가? 그는 목덜미에 식은땀이 흐르며 중얼거렸다. 그 그림은 그가 단순히 관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잔인한 존재에 의해 추적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 바닥이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땅속에서 어떤 힘이 솟구치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전의 속삭임은 이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숨막히는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민준의 손에 든 기름 등불이 갑자기 강렬하게 타오르더니 즉시 꺼져 그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겼다. 누구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가 듣게 된 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기이한 웃음뿐이었다. 경자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차갑고 무서운 여인의 웃음이었다. 민주는 기름 등불을 다시 켜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성냥개비를 계속 떨어뜨렸다. 그의 발 아래 땅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벽에서는 미스터리한 비명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는 우연히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 있는 이미지에 그는 경악했다. 숲 내부의 땅에 그려진 큰 원형, 신비로운 상징들과 고대 문자들. 그 원 안에는 희미한 형체가 있었는데 경자와 정확히 똑같았다.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그는 여기서 벗어나야 했고 마지막 그림 속 장소를 찾아 진실을 완전히 이해해야 했다. 책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떤 것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는 서둘러 책을 가방에 넣었다. 집의 문이 밖에서 강하게 밀려 활짝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곧바로 들어와 그를 신비로운 밤의 어둠 속으로 초대하는 듯했다. 민준의 무거운 심장은 증오와 깊은 비밀로 향하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집을 나서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어둠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신비로운 원과 책 페이지에 이상한 문자만이 맴돌았다. 숲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거기 누구야? 민준이 크게 소리쳤다. 정말로 대답을 원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직 끔찍할 정도로 긴 침묵만이 존재했다. 아마도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일지도 모른다. 손전등을 비추며 그는 울창한 숲 깊숙이 이어지는 작은 길을 밝혔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거대한 손으로 그를 막으려는 듯 울퉁불퉁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음은 무거웠고 오늘 밤 일어난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혼란 속에서 그의 한 부분은 도망치고 싶어 했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 부분은 그를 계속 나아가게 추동했다. 이 어둠 너머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희미한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며 앞길의 작은 부분을 밝혔다. 잠시 후 민주는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함을 느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그의 모든 숨결이 공기 중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부드러운 바람소리는 사라지고 곳곳에서 괴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희미한 속삭임들이 마치 그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단 몇 걸음만 더 가자 민주는 멈춰섰다. 그의 눈앞에는 책의 마지막 그림에 그려진 원형 땅이 있었다. 신비로운 상징들과 환상적인 선들이 달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다. 순간 그는 매혹적이면서도 무서운 낯선 에너지의 물결을 느꼈고 그것은 그를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곳에 흐릿한 여인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다. 경자였지만 그의 기억 속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우울했고 입술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듯 살짝 움직였다. 날 구해줘. 애원하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깊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경자, 내가 왔어. 널 구해낼게.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앞쪽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그 모습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원에서 강렬한 빗줄기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그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냈다. 깨어났을 때 민주는 원 밖에 누워 있었다. 고개를 들자 경자는 사라졌지만 원은 계속해서 회전하는 끝없는 에너지와 함께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책은 자동으로 펼쳐졌고 페이지들이 빠르게 넘겨지다 마지막 그림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단순한 원 모양뿐만 아니라 중심부에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폭발하는 불꽃이 그려져 있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깊은 숲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맞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여자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 주변의 공기는 더욱 답답해졌고 그 신비로운 말은 민준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분쇄했다. 원안의 빛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노란색에서 차가운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주변 풍경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손에 책을 꼭 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결의감도 솟아올랐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구할 수 있죠? 민주는 밝게 빛나는 원의 중심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숲 깊숙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봉투 한 장이 높은 곳에서 원의 가운데로 천천히 떨어졌는데 마치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누군가 보낸 것 같았다. 떨리지만 호기심에 찬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 신비로운 봉투를 빤히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그의 몸을 떨게 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손가락 끝으로
낡은 종이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짧은 문단 하나가 있었다. 민준의 손에 든 책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봉투 속 종이에 새겨진 고대 문구가 그의 눈앞에서 즉시 번역되었다. 필요한 재물, 침입자의 피와 용기가 구속된 영혼을 깨우는 힘을 일으킬 것이다. 중심의 빛 위에 손을 올려라. 민주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 그 글을 읽으며 헐떡였다. 재물, 피와 용기. 책의 번역문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이미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배가시켰다.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압박감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곳에 갇혀 탈출구가 없다고 느꼈다. 그의 손은 광선의 원을 바라보며 떨렸다. 그의 마음은 격렬히 싸웠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경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 다만 그녀가 살아만 있다면 이 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감춰져 있었다. 원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민주는 숲속 그림자들의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마치 이 땅에 묶여있는 죄책감, 어린 모든 영혼들이 그의 모든 행동을 연결하고 관찰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밀쳐냈다. 또 다른 한 걸음, 그리고 그는 땅속에서 솟구치는 듯한 청록색 빛이 반짝이는 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고 원의 중심점에 손을 천천히 내리는 순간 그의 숨이 멈췄다. 손이 빛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폭발했다. 빛의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몸 전체를 휩싸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듯한 경이로운 몽롱한 상태로 그를 이끌었다. 경자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의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녀가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고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애원했다. 그러지 마, 민준. 넌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듯 울려 퍼졌다. 아니야, 경자. 난 이걸 해야 해. 넌 더 이상 아무것도 견디지 않을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고대 문자들이 땅에 나타나 타오르고 회전하며 그들 주위에 기이한 빛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깊은 숲에서 강력하고 분노에 찬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사슬에 묶인 모든 영혼들이 민준의 결정의 반기를 들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원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가 폭발했고 그는 손바닥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피는 원 위로 떨어져 푸른 빛과 혼합되었고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고대의 의식을 활성화하는 듯했다. 경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고 이상한 사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그녀는 고통으로 쓰러졌지만 바로 그 후 아래의 빛의 원은 마치 다른 공간, 하나의 문을 열어 젖히는 듯했고 에너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내는 듯 끊임없이 흘러넘쳤다. 처음으로 민주는 희망을 보았다. 이것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의식은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듯했다. 민주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듯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숲속의 나무들은 부서지는 소리를 냈으며 공간은 이상한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이 빛의 광선은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무거움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자연 그 자체도 의식의 무서운 에너지에 반응하는 듯했다. 대지에서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반쯤 실체적이고 반쯤 환상적인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의 영혼들이 다른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몰려드는 듯했다. 어디선가 속삭임이 울려 퍼졌고 민준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잊혀진 주문 같았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열린 문은 빛이나 희망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방금 열린 문이 어둠 깊숙이에서 거대한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분명한 형태를 가졌으며 빛과 어둠 사이에 희미한 덩어리 같았고 주위로 떠다니는 노란 빛의 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혼돈 속에서 이 빛의 흔적들은 때로는 기이한 생명체의 형상을 그렸고 때로는 허공에 떠다니는 고대의 문자로 변해갔다. 그 실체는 압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마치 그 힘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어 천지를 흔들어 놓는 듯했다. 그것은 잊혀진 고대의 신일 수도 있고 여기에 봉인된 원초적 공포일 수도 있었다. 경자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민준을 붙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민준은 자신의 몸을 거의 얼어붙게 만드는 무거운 압박감을 분명히 느꼈지만 그들이 물러날 수 없고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실체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민준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가슴 속에서 강하게 뛰는 심장과 떨리는 손으로 그는 고대의 책을 집어들고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마지막 주문을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힘과 절망에 찬 외침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공간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원형의 빛은 즉시 변화했고 고대의 지식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의 폭풍으로 바뀌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잎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냈고 생존을 위한 혼돈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에너지는 마치 의식 자체의 궁극적인 힘처럼 점점 모여 거대한 실체를 향해 곧바로 밀어붙이며 한 치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민준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겨우 경자를 붙잡고 원형의 경계를 벗어나 뛰쳐나왔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겼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무거운 숨결과 함께 자신과 경자의 영혼이 고요한 숲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이상한 빗줄기도 의식의 원도 없었고 무서운 존재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사라진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마치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한 듯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투명하고 가벼운 영혼의 모습으로 경자는 민준을 향해 미소 지었다. 민준, 네가 해냈어. 그녀는 공간을 스치는 바람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팔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쳤지만 민준은 모든 것이 가치 있었음을 알았다. 그녀를 해방시키는 것보다